네, 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길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 학생들 노예 후손 지원하라. 자, 미국 교육계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군요. 맞습니다. 이 조지타운 대학은 앞서 이곳 총장으로 일했던 2명의 예수의 신부들이 이 과거 흑인 노예들을 파는데 가담한 과거가 들통나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렇듯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지금이라도 용서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흑인 노예 후손들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지타운 대학교는 원래 배상을 해주겠다 약속했던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 2019년이었죠. 이 학교는 앞으로 매년 노예 후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특히 매년 이와 관련해서 4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을 벌인 적이 전혀 없다면서 지금도 단순히 홍보용 또는 이미지 개선용으로만 해당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학도 최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은 코로나19로 기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내년 봄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네, 코로나 탓을 한 거군요. 네, 조지타운대 약속은 지키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비백인 실종자에도 관심을. 자, 실종자도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골든타임과 사회적 관심인데요. 미국에서 비백인 실종자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CNN은 최근 급증하는 흑인 실종자를 찾는 운동을 벌이는 이 두 여성을 소개했는데요. 나탈리와 데리카 윌슨, 이 두 인물은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언론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 미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미국 내 실종자는 60만 명에 달하는데요. 나탈리와 데리카 윌슨은 미국에서 흑인 실종자들은 뉴스 보도를 타기도 힘든 실정이라면서 이렇다 보니까 실종자 수색까지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아니,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2019년 미국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60만 9천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흑인과 아시아인 등 비백인 실종자는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흑인은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실종자 가운데는 34%를 차지할 정도로 실종 비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유달리 높은데요. 높은 실종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도가 적은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소수 인종이나 빈곤 지역 출신 의 경우 단순 가출이나 범죄자로 분류하는 사회적 의식들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종도 같은 실종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수익보다 윤리 우선한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 미술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주요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기로 하고 이 모든 전시에서 해당 가문이나 기업 이름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신은 메트로폴리탄이 중독성 약물 제조로 악명이 높은 퍼듀 기업주인 세클러 가문의 이름을 모든 전시에서 삭제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퍼듀 제약, 우리에게는 옥시코틴 제조사로 잘 알려진 곳이죠. 옥시코틴은 미국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독성 강한 진통제입니다. 세클러 가족이 운영하는 퍼듀 제약은 1996년 옥시코틴을 판매한 뒤 미국 전역에서 약물 과다로 인한 중독 사태를 불러와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요. 세클러 가문은 메트로폴리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 미술관에 기부와 후원을 해왔었는데 앞서 루브르에서도 이름이 제거된 바 있습니다. 수익 앞에서 윤리적 갈등을 겪던 미술관들이 모처럼 새로운 행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선한 영향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퍼듀 제약과 세클러 가문의 이름이 빠지게 됐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